접속을 하시면 랜딩 페이지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툴이 뭐냐 하면 프로토타이핑 하는 툴인데 3D 버전 피그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태를 이제 SaaS라고 하는데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고 있는 화면도 클라우드 서버에 소프트웨어 기능을 얹어놓고 뭐 3D 렌더링서부터 애니메이션 기능이랄지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백엔드 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프론트엔드고 백엔드 단에 3D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많이 알려진 상태는 아니지만 피그마가 디자인 스탠다드처럼 쓰이고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3D 프로토타이핑을 함에 있어서는 꽤 가볍고 직관적이고 배우기도 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니티나 언리얼의 어떤 스크립트나 코딩을 알아야지만 어떤 VR 프로토타이핑이나 AR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한데 코딩 스킬이 없으셔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에 이 오른쪽에 슬라이더 메타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 화면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맨 위쪽에는 구글 계정이랑 연동될 수 있도록 돼 있고 밑에는 다른 개인 아이디로 계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원하시는 대로 해서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아마 이렇게 회색 화면이 이렇게 열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제 갤러리를 가볼게요. 갤러리를 가보면 일종의 샘플 씬들이 배지에서 제공하는 샘플 씬들이 쭉 있어요. 요거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보시면 뭘 열어보고 일단은 보세요. 뭘 할 수 있는지 뭐 하는 툴인지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농구와 같은 신발이 있고 여기 이제 아이콘들이 있죠. 왼쪽에는 씬이라고 해서 요거는 디렉셔널 라이트 조명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뭐가 선택이 되고 컬러 스위치, 이미지 그리고 요 신발이 지금 맨 아래 걸 제가 선택했던 신발이 선택됐는데 선택된 거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 위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있고 XYZ, XYZ, XYZ라고 있죠. 요거는 위치 값이에요.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하면 움직이죠. X축으로, 좌우로. 컨트롤 Z, Y는 상하겠죠. Z는 Z축. 요거는 로테이션이에요. 로테이션. X축을 중심으로 로테이션, Y축을 중심으로 로테이션, Z축을 중심으로 로테이션. 얘는 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케일인데, 이제 스케일이면 사이즈겠죠. 얘를 줄였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링크, 고리처럼 생긴 요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를 풀면, 락을 풀면, X, Y, Z축의 스케일을 따로따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얘가 링크가 된 상태에서는 이 스케일, 그러니까 X, Y, Z의 모양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스케일이, 사이즈가 이제 커지는 건데, 그리고 요 위에를 보시면 요거는 서치라고 나오고 여긴 셀렉트잖아요. 셀렉트 상태에서는 이렇게 요 에디터 창에 있는 어떤 사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보면 무브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얘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눌렀더니 박스, 플레인, 스피어, 실린더, 콘, 텍스트, 엠티, 휴먼, 바디 리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조명 포인트 라이트, 에이리어 라이트, 스팟 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 카메라, 이미지, 3D 오브젝트가 있고 요거를 뭐 다 해볼 거는 아니고 뭐 어쨌든 해보시면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이건 들어오고 그리고 코멘트라는 거는 피그마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프로젝트를 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팀 프로젝트 할 때 예를 들어서 배지의 씬을 가지고 어떤 특정 시나리오를 VR 내지는 AR 상태에서 프로토타이핑한 화면을 여러분들 팀에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 팀원끼리 구글 독스 쉐어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인바이트 링크에 여러분들 같은 팀원 아이디를 아니면은 그 어떤 아이디라도 여기다가 하면은 인바이트 초대 링크를 가서 인비테이션 링크를 받으신 분이 돼지 계정을 만들어서 들어오면은 이 프로젝트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공동 작업할 때 뭐 서로 이제 코멘트 주고받는 그런 게 있고 라이브러리에는
프로토타이핑에 써봄직한 뭐 3D 오브젝트 몇 개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계정에 대한 아이콘이고 쉐어 버튼을 좀 전에 눌렀고 이 녀석은 플레이라는 내가 만든 디자인을 실제로 구동을 시켜보는 버튼이에요. 그러면은 탭이 하나 더 열리거든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그러면 이 씬이 동작되는 상태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씬을 로딩을 하고 있고 지금 마우스로 제가 왼쪽 마우스 버튼을 돌려서 붙든 채로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휠을 누른 채로 움직이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고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도 왼쪽 마우스랑 똑같아요. 이렇게 로테이션. 그리고 휠을 위로 올리면 줌인, 아래로 스크롤 다운하면 줌아웃.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이제 신발색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샘플 씬을 보라색으로,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터랙션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편집 씬에 있는 이 플레이 버튼은 실제로 구동을 시켜보는 피그마에서도 디자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디자인한 플로우를 만들고 화면 넘어가는 플로우를 만들고 그 플로우 상에 실제로 개발된 앱처럼 스마트폰 화면에서 내지는 PC의 브라우저 화면에서 구동되게끔 할 때 이 플레이 버튼이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동일한 거고 좀 전에 이 구루된 일종의 버튼을 눌렀을 때 신발 색깔이 바뀌었는데 이걸 어떻게 디자인했나를 보려면 요 화면 하단에 이렇게 옅은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 스테이트라고 돼 있잖아요. 스테이트 머신을 클릭을 하면 요게 이제 스테이트 머신이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처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베이스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 1의 상태로 잠깐만, 지금 여기 보면 베이스 스테이트,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 1으로 가는 조건이 뭔가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트리거 될 때 스테이트 1에서 베이스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 1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게 R이 뭐냐 요걸 볼까? 이따가 같이 해보면서 요건 설명드릴게요. 요거 어쨌든 그 인터랙션을 만들고 화면상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스테이트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스테이트라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 1이라는 거를 규정을 하고 그러면 베이스 스테이트 내가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화면을 예를 들어 버튼을 어떤 걸 클릭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 변화가 완료된 그 모습을 디자인을 하는 거야. 디자인을 해놓고 그거를 스테이트 1이라고 디파인을 해놓으면 최초 상태에서 스테이트 1으로 디파인된 상태로 변화되는 거를 이제 얘가 백엔드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쉐어 버튼을 누르면 이거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공동 편집자를 초대할 뿐만이 아니라 요거를 요 밑에 보면 익스포트라고 해서 퍼블리쉬 링크가 웹에 인베드된 웹사이트의 어떤 특정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링크를 만들 수 있고 집에 이제 퀘스트 2를 갖고 계신 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퀘스트 2라는 거를 선택한 다음에 이 카피 링크를 퀘스트 2를 쓰신 상태에서 VR 뷰 안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열고 이 URL을 접속을 하면 지금 보는 이 화면, 이 신발하고 이 UI가 VR 쓴 상태에서 시선 앞쪽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볼 거는 이 모바일 A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링크를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카피를 해서 단톡방에 제가 올려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아이폰 갖고 계신 분은 여기 지금 보면 지금 화면에 보면 iOS는 다운로드 모질라 웹 XR 뷰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이폰 가지신 분은 요거를 까시면 좀 전에 제가 단톡방에 시켜드렸던 요 URL을 모질라 웹 XR 뷰어의 그 주소창에다 링크를 시키면 그거를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갤럭시 가시신 분은 오픈인 브라우저, 시스템 브라우저로 빠져나가셔야 돼요. 크롬 상태로.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요 링크나 XR 헤드셋 내지는 모바일 AR 링크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부터는 디자인을 해볼 건데, 요거 열어놓은 거, 요 신발 열어놓은 거를 이제 접고 다시 파일 상태로 돌아갈게요. 로고를 누르면 이제 드랍다운 메뉴가 열리는데, 여기서 백 투 파일로 갈게요. 그리고 이런 사스 형태의 서비스가 좋은 점이랄까? 브라우저 형태의 그 서비스나 앱들은 저장 버튼이 따로 없고 최종적으로 만졌던 상태가 말하자면 오토세이브가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드래프트라는 탭은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들이 오토세이브 된 것도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배지의 인터페이스랑 화면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 튜토리얼 한번 볼까요? 이 튜토리얼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이게 다 유튜브 링크들인데, 여기 보면은 유튜브에 배지닷컴, 그러면 여기 유튜브 계정이 있는데 여기서 보셔도 되고, 이게 업데이트가 꽤 빠르게 되고 있어서 이 튜토리얼의 화면이랑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랑 약간 다를 거예요.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어쨌든 이 튜토리얼을 이제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영상들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샘플 프로젝트를 하나 링크를 단톡방에 공유를 시켜 드릴 테니까 그거를 그 샘플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피그마 파일인데, 이 베지라는 서비스가 피그마랑 호환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피그마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타이틀 페이지에 이런 아이콘들을 몇 개 넣어 놓았고, 템플릿으로, 그리고 AR 프로토타입, 디자인, 애플 비전 프로 가지고 이제 샘플 씬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거를 이제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이게 마치 내 책상 위에 화면에 보이는, 요거는 약간 뭐 메신저 창처럼 생겼고, 그죠? 그리고 여기 날씨, 그리고 요거는 무슨 뭐 스파티파이나 뭐 멜론 같은 플레이어 창. 그러니까 애플 비전 프로나 어쨌든 AR 기반의 믹스 리얼리티 UI 템플릿이 이렇게 샘플 씬이 있는데, 요거를 불러서 베젤 안에서 만들어서 실제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퀘스트 헤드셋에서 이 UI가 인터랙션으로 변화되는 거를 이렇게 해볼 거거든요. 여기 보면 요 튜토리얼 링크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요걸 보고 따라 하셔도 돼요. 오늘은 저랑 같이 해볼 텐데, 일단은 요 씬을 열어놓고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서 어떤 거를 열어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요 AR 데스크라고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열리겠죠? 일단 이거 여는 것까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뷰 바꾸는 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우스 가운데 휠을 홀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줌인 줌아웃 하시면서 이렇게 볼게요. 이 녀석은 일단 지웁시다. 요 미디엄 라이트, 여기 보시면 토글 비저블리티라고 있죠. 그거를 눈을 끄면 꺼지고 키면 보이는데, 얘를 아예 지워버릴게요. 얘도 지워버릴게요. 클릭해서 지금 맨 밑에 빌딩이랑 요거 박스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스피어 3개 지우고, 일단 이 상태로 시작을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지금 다시 피그마로 돌아갈게요. 요거를 레퍼런스를 삼기 위해서 요걸 이미지로 지금 제가 익스포트 할 거거든요. 이걸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엣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밑에 보면 엑스포트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파일 포맷이 PNG, 이 상태에서 이 밑에 버튼을 엑스포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브라우즈 상에 어딘가에 다운이 돼 있을 텐데, 이 위치를 폴더 아이콘을 누르면
폴더가 열리고 이거를 다운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쓰실 수 있는 폴더를 좀 여유 있는 디스크에 하나 만드셔서 거기다가 카피를 해서 옮겨 놓을게요. 배지 워크샵 전 여기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배지로 돌아와서 탐색기에 이 이미지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옮겨줄게요. 그럼 여기 지금 생겼죠? 여기 저랑 똑같은 위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축 3개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돌릴 때마다 오른쪽 위에 XYZ가 뷰가 돌아가는 게 보이죠? 축 3개가 보이는데 요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X축, 녹색은 Y축, 요 파란색은 Z축이에요. 그러니까 보라색. 요 화살표는 무브, 그리고 이렇게 반원으로 된 거는 로테이션. 다시 컨트롤 Z. 요거는 X축 로테이션. 요 빨간 선을 붙은 상태로 이렇게 하면 X축 로테이션. 요 녹색은 Y축 로테이션. 요게 바뀔 때마다 요 오른쪽에 여기 인스펙터 창이라고 하는데 요게 아마 바뀔 거예요. 이렇게 위치가 X축이 바뀌고 Y축이 바뀌고 그래서 일단 얘를 0, 0, 0로 위에 0, 0, Z축도 0. 그러면 원점에 여러분들 이 이미지가 올려질 거고 이 상태에서 조금 이 책상 근처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놔볼까요? 책상. 이 상태에서 여기 X축 로테이션을 90도로 쓰면은 90도로 이제 쓰겠죠, 수직으로. 약간 책상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올려봅시다.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스케일은 지금 안 건드렸고 일단 요런 룩으로 한번 배치를 시켜봅시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까요?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일종의 약간 레퍼런스 캔버스고 실제로 요 두 개의 그룹의 요거를 이제 패널이라고 하자면 패널 1, 패널 2를 피그마에서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요 위치 비슷하게 일단은 놔보는 걸 할 텐데 이게 제가 피그마랑 연동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다시 피그마로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보시면 피그마 여러분들 계정을 오늘 새로 만드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요 피그마 아이콘 왼쪽 메뉴에 가셔서 헬프 앤 어카운트 거기에 어카운트 세팅으로 클릭하시면 요 팝업 창이 하나 열려요. 스크롤을 쭉 내려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퍼스널 억세스 토큰이라고 있어요. 이 퍼스널 억세스 토큰이란 건 뭐냐 하면 이 피그마라는 서비스와 베지라는 서비스를 서로 붙여주기 위해서 호환성을 갖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정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하나의 코드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배지에 입력을 시키면 말하자면 배지의 특정 영역에 요 퍼스널 억세스 토큰이란 거를 만들어서 그걸 붙여 넣으면 이 피그마에서 뭐 색을 바꾸든 뭐 내용을 바꾸든 이런 게 배지에서 연동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오셨죠?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Generate New Token이라고 요거를 누른 상태에서 이 토큰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배지 워크샵. 그래서 여기 보면 익스파이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유효 이 토큰을 언제까지 쓸래 탭을 보면은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석 달짜리, 그리고 이건 퍼머넌트. 이거 원하시는 거 어떤 거 쓰셔도 되는데 저는 퍼머넌트로 하겠습니다. 저는 퍼머넌트로 해서 제너레이트 토큰이라고 버튼을 누르면 요 뭐 코드가 나와요. 이렇게 복잡한 코드가 돼지 워크샵이라고. 그러면 요 밑에 오렌지색으로 카피 디스 토큰이라고 있죠. 카피 디스 토큰.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클립보드에 요 토큰이 카피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자 다시 예지로 와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 건데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클릭하면 여기 이제 플레인 박스 플레인 요 판넬을 저희가 두 개 만들 거고 판넬을 두 개 만들 거기 때문에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플레인 클릭 그래서 뭐 요 책상 주변 아무데나 이렇게 지금 커서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홀드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대략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왼쪽 버튼을 다시 놓으면 플레인이 여기 하나 생겼어요. 요거를 살짝 위로 올려볼게요. 그리고 이 녀석도 저쪽으로 90도. 여기 지금 단위가 미터 단위예요. 트랜스폼이. 요거를 밀리미터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요 서치 컴포넌트 요 창에다가 MILL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 뭐가 밀리미터라고 나오죠. 요거를 클릭해서 지금 요 왼쪽 첫 번째 패널의 사이즈는 706에 467이거든요. 내가 요 만든 플레인을 선택하면 여기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706 그리고 세로 높이가 467. 467. 그러면 요게 이제 첫 번째 패널이 된 거고 이 상태에서 플레인 1이 있고 이걸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하는 방법이 우리 익숙한 단축키가 컨트롤 D, 맥북 같으면 뭐 Alt D나 뭐 커맨드 D, 컨트롤 D를 하면 똑같은 위치에 플레인 2가 하나 더 생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를 플레인 1을 선택한 상태에서 요 위치 이동하는 요 화살표 있죠.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플레인 2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플레인 2는 여기 보면 751에 470 플레인 2를 선택한 다음에 751에 470 그러면 플레인 두 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각 프로젝트에 보시면 요 텍스트 오브젝트가 하나 있을 텐데 이걸 이제 써먹을 때가 왔습니다. 모든 3D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와이어프레임 형태의 모델이 있고 그 모델에 색이나 어떤 옷을 입혀야 돼요. 그거를 이제 머티리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패널 플레인을 선택하시고 여기 보면 머테리얼 팁이 있는데 머테리얼 팁에 이 동그란 아이콘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팝업이 열리죠. 그러면 대부분 스탠다드 머티리얼은 이런 식으로 밝기, 그러니까 투명도를 조절하거나 색상을 선택하고 뭐 요건 메탈리스, 금속 재질의 느낌을 이렇게 바꾸거나 뭐 어떤 거친 뭐 이런 식의 이런 게 있긴 한데 지금 우리는 이걸 쓸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된 여기를 누르시면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지를 올리면 이 이미지가 요 구에 그러니까 요 머티리얼이 입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이미지를 쓸 게 아니라 아까 피그마랑 연동을 하기 위해서 요 버튼을 누르면 피그마라고 이렇게 뜨거든요. 피그마를 눌러보면 여기 지금 피그마 토큰 너라고 여기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피그마에서 만들어 놨던 피그마 토큰 얘를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한 다음에
플레인 원을 선택하시고 이 머테리얼의 컬러 탭 옆에 이걸 누른 다음에 피그마를 선택하시고 여기에다가 그 토큰을 호출을 구입. 그러면 저는 제 토큰을 지금 여기다 넣었어요. Save Change. 피그마 일로 이쪽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이 프로젝트의 판넬 튜토리얼에 보시면 판넬 섹션 1이 있고 판넬 섹션 2가 있어요. 얘를 판넬 섹션 1을 우리가 아까 에지에서 만든 플레인 1에다가 붙일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판넬 섹션 1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copy, paste as, copy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카피해서 페이지에 있는 여기다가 제가 여기 링크 넣는 판이 생겼죠? 이 링크에다가 붙여놓으면 붙여서 엔터. 그럼 밑에 Syncing Figma 파일이라고 이렇게 파란색이가 불러졌죠. 그럼 뭐가 불러졌죠? 지금 여기 이렇게 떴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적용했던 그 컬러가 입혀 있어서 이걸 다시 화이트 쪽으로 이렇게 바꾸면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까? 두 번째도 동일한 방식으로 피그마에 가서 템넷 섹션 2 우클릭 카피 링크 다시 페이지로 돌아와서 요 플레인 2의 머티리얼에 가셔서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피그마 토큰을 한번 적용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기 토큰 입력하라는 메뉴는 이제 없어졌죠. 링크만 여기다가 붙이면 돼요. 두 번째 링크 엔터. 그러면 두 번째도 불러줬죠.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처음에 그냥 드래그로 임포트했던 요 이미지처럼 보이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얘는 지울게요. 딜리트. 그리고 이 녀석을 선택을 해서 플레인 1이 센터로 왔다가 버튼 하나 누르면 플레인 2가 센터로 오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왼쪽에 먼저 있는 거를 위에다 놓고 오른쪽에 있는 걸 아래다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 클릭한 다음에 우클릭을 하면 여기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G 해도 되고 그룹 하면은 그룹이라고 하나 생겼는데 이 그룹 안에 플레인 1, 2가 생겼죠. 여기다가 이름을 판넬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묶인 상태로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겠죠. 뭔가 노트북 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면은 더 뭔가 느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어떻게 보이나 좀 그러니까 내가 이 의자에 앉았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의 화면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쉐어해서 XR 헤드셋 누르고 이 링크를 VR 헤드셋을 쓴 상태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열고 VR 뷰를 보게 되면 아마 얘네들도 다 보일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요 녀석들만 보기를 원하니까 그거는 이제 씬에서 나머지 장식들은 이제 지우면 될 것이고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보시고 싶으시면 모바일 AR을 눌러서 이 링크를 카피한 다음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같으면 크롬 브라우저, 아이폰 같으면은 모질라 웹 XR 뷰어를 통해서 AR 뷰를 보시면 여러분들 공간 안에 이게 마치 홀로렌즈나 퀘스트 3의 패스스루 모드 내지는 AR 안경으로 이 UI를 보는 것처럼 이제 보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스테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밑에 스테이트라고 있고 번개가 있고 플러스 애드 스테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현재는 이게 베이스 스테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판넬을 누른 상태예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 하나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위아래 선택할 수 있는 요 화살표가 생기고 스테이트 1이라고 생겼죠. 위로 누르면 베이스 스테이트, 밑으로 누르면 스테이트 1. 그래서 이 스테이트별로 지금 이 판넬의 위치를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스 스테이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노트북 위쪽 앞쪽으로 놓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스테이트 1에서는 오른쪽 판넬 2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필요하잖아요. 뭘 눌러야 이거 이렇게 스테이트를 움직이게 할까? 이제 버튼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역시 플레인을 하나 만듭시다. 조그맣게. 플레인에서 뭐요 노트북 주변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얘를 끌어올리고 다시 90도 돌리고 이 녀석을 64 가로 세로 64mm.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 지금 얘를 따라서 레퍼런스 한번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요 버튼을 하려고 하거든요. 만들려고. 그럼 역시 이 녀석이 앉았을 때 손이 닿는 위치쯤에 있어야겠죠. 노트북. 요 약간 힌트 삼아 말씀드리면 요 왼쪽에 조만한 창이 있는데 이건 탑뷰예요, 탑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움직이죠. 화면 보시면. 그러니까 이 노트북의 왼쪽 엣지 언저리에 이걸 하나 놓고 이렇게 판넬 하나 놓고 높이도 이 정도면 적절한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아까 한 것처럼 카피를 Alt 누른 채로 카피하면은 오른쪽 버튼이 하나 더 생겼죠. 그리고 얘도 아까 한 것처럼 이거를 그냥 버튼이라고 합시다. 아, 백, 백, 얘는 넥스트. 그래서 얘도 그룹으로 저 이번엔 컨트롤 G로 해볼게요. 컨트롤 G 눌렀더니 그룹이 하나 더 생겼어요. 여기엔 버튼스 내지는 UI 버튼스. 그리고 이게 통상적으로 이 지금 요 씬의 오브젝트 순서가 제일 위쪽이 Z축으로 보면은 원 쪽, 그리고 제일 아래쪽이 내 몸 쪽, 시선 쪽,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용을 해보면 버튼이 패널보다는 앞에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판넬 밑에 버튼을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러고 아까 이거를 피그마에서 요 이미지를 가져왔죠. 똑같이 여기 보시면 이 녀석이 이제 백 버튼, 여기 이제 버튼이 있는데 이 녀석을 클릭해서 우클릭, 아까 링크 카피 링크 했죠. 우클릭해서 카피 링크 해서 다시 배지로 와서 요 지금 백 버튼에 그룹이 두 개가 생깁니다. 백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 백 버튼을 클릭하고 아까 어떻게 했죠? 머테리얼에 동그란 거 누르고 이 컬러에 오른쪽 비어있는 요 누른 다음에 이미지를 피그마로 바꾸고 링크에다가 카피한 링크를 붙이면 얘가 들어왔어요. 사표가 생겼네. 자,
그러면 넥스트 버튼도 동일하게 이 녀석을 넥스트 버튼 우클릭 카피 링크 페이지로 와서 넥스트 여기에 스탠다드 튜토리얼에 이 빈 창을 누르고 피그마를 선택한 다음에 링크 창에다가 복사한 링크를 넣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버튼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요 UI를 아까 판넬에 만들어진 이 스테이트랑 연동을 시켜야 돼요. 연동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보면 자 요거 있죠. 토글 스테이트 머신 눌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플러스 버튼 누르면서 스테이트가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왼쪽 밑에 보면 요 뉴 스테이트라고 플러스가 여기 또 있죠. 이거 누를 때마다 하나씩 생겨요. 스테이트가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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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스테이트가 두 개밖에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판넬에 요 씬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바로에 스테이트 1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누르니까 요 씬 트리 안에 판넬 옆에 베이스 스테이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배지라는 게 피그마랑 유사하고 직관적인 게 이 스테이트 간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데 이렇게 화살표로 베이스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 1으로 가는 조건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연결을 하면은 그 움직이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팝업이 하나 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트리거 오브젝트라고 있죠. 트리거 오브젝트라는 뭐예요? 제가 UX 어쩌고저쩌고 설명할 때 UX란 게 뭔가 창의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한 트리거를 만드는 게 뭐 UX 디자인이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강의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 트리거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뭘 만져야 되나, 사용자가. 그래서 베이스 스테이트에서 요 판넬이라는 요 그룹이 베이스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 1으로 갈 때 눌러야 되는 게 뭐냐. 지금 요 리플레이스라고 요 관역 아이콘을 하면 리플레이스라는 게 뜨는데 얘를 클릭한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클릭을 하는 순간 트리거 오브젝트가 넥스트로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베이스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 1으로 가는 조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백 버튼을 누르면 다시 베이스 스테이트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베이스 스테이트로 옮기면 또 팝업이 하나 떠요. 이 상태에서 반역 아이콘을 누르고 백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제 트리거 오브젝트가 백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쓰지만 이 컨택이 손에 닿을 때 움직이게 할 수 있고 닿다가 뗄 때 움직이게 할 수 있고 뭐 그런 옵션들이 요 위에 있어요. 포인터 다운, 포인터 업, 호버 인사이드, 호버 아웃. 호버는 이런 거를 호버라 그래요. 아직 클릭하기 전에 마우스 내지는 어떤 커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호버라고 하거든요. 호버 인사이드, 호버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호버 인사이드 이 책상이라는 오브젝트에 뭔가 인터랙션을 주려면 그러니까 이 책상의 트리거에다가 호버 인사이드를 놓으면 커서가 책상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호버 아웃사이드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 책상 오브젝트를 트리거로 사용을 하되 호버 아웃사이드를 하면 책상을 벗어날 때 뭔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단 뭐 오토로 해도 되고 디폴트 값으로 포인터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플레이 모드로 가볼게요. 자, 보시면 얘를 누르면 이리 가고 얘를 누르면 이리 오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좀 더 세련되게 보여주게 하려면 지금은 우리 판넬 그룹에 스테이트를 만들었지만 이 플레인 원투도 이렇게
보이게 안 보이게 하면서 뭔가 좀 세련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플레인 1이나 플레인 2는 스테이트가 새로 만들어진 게 없어요. 지금 현재 풀 스테이트 2지만 얘가 왔을 때는 얘가 지워졌으면 좋겠어. 오페서티, 그러니까 투명도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플레인 1에 스테이트를 하나 추가하고 그럼 스테이트 1이 생겼죠? 그 상태에서 스테이트 1에서는 여기 비저빌리티라고 있죠. 비저빌리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은 마우스로 드래그로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요걸 보시면 화살표 호버 오버 했을 때 화살표가 양쪽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면 요 값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0으로 바꿔볼게요. 요 창을 치고 0으로 타이핑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스테이트 1일 때는 0이 됐어. 그러면은 지금 판넬 2가 센터로 시선 앞으로 왔을 때 판넬 1은 이제 사라지는 게 되죠. 그리고 판넬 1이 눈앞으로 왔을 때는 판넬 2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처음에 판넬의 스테이트를 규정할 때 베이스 스테이트에서는 판넬 1이 보이고 스테이트 1에서는 판넬 2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판넬 1에서는 베이스 스테이트에서는 얘가 100% 오페시티가 100%여야 되고 스테이트 1에서는 제로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아까처럼 동일하게 클릭을 해서 이 트리거 포인트를 스테이트 1이 되려면 넥스트 버튼 그리고 거꾸로 얘는 백 버튼 그러면 동일하게 판넬 2에도 스테이트 하나를 추가하고 판넬 2는 베이스 스테이트일 때 지금 보시면 제가 베이스 스테이트를 클릭했을 때 스테이트 머신의 베이스 스테이트를 클릭했을 때 이 신 트리에 보면은 베이스 스테이트라고 돼 있죠. 플레인 2의 베이스 스테이트를 지금 규정하는 거야. 플레인 2의 베이스 스테이트일 때는 오페시티가 제로여야 하고 플레인 2의 스테이트 1일 때 지금 요 신 트리의 스테이트 1을 바뀌었죠. 2에서는 오페시티가 100이 되면 될 거야. 동일하게 얘도 그러니까 베이스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 1으로 갈 때는 넥스트 버튼, 스테이트 1에서 베이스 스테이트 갈 때는 백 버튼. 그러면 다시 이제 보시면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플레이 윈도우가 열린 상태고 얘는 에디터 모드인데 에디터 모드 플레이 창이 열린 상태에서 에디터 모드를 바꿨더니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이제 유저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테스트 해주시러 온 분이 퀘스트 2를 쓰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플레이 창을 열고 계실 때 이 값들을 에디터 창에서 바꾸면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죠? 스테이트, 베이스 스테이트, 스테이트 1. 그래서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지금 이 플레이 창에 샌프란시스코 온도가 핫시 45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꿔볼게요. 여기를 정말 동기화가 잘 되나 숫자를 38로 바꿀까? 38로 바꾸고 여기 씬에서 여기 보면은 싱크 업데이트라고 뜨거든요. 싱크 업데이트를 플레인 2 클릭하고 마테리얼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링크 시킨 피그마 링크를 연 다음에 싱크 업데이트를 하면 38도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개의 서비스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걸 이제 API 연결이라고 하는데 피그마의 백엔드 단과 베지의 백엔드 단이 그 토큰이라는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설정했던 그 시나리오처럼 유저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피그마 씬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에디터 창에서 이렇게 싱크 업데이트를 하면 실제 그 사용자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연동된 변화를 테스터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UX 프로토타이핑은 이런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뭐 피그마 써보신 분들은 막 되게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Yes, this is a sample scene of Bezi 3D prototype. This prototype sample scene is for testing mixed reality interaction. There are messenger and calendar and music player like this. Click next. Weather and scheduler and stock exchange graph are there. Let's change it to AR view. I click the top right, the AR. Look at the button AR. Click here and look around and detect on a plane. I set this scene to here. Click and let's imagine and then I sit on this chair. There is a desk and laptop. Here, look around like this, and I stand up from the chair and walk around this 3D prototype. And I click the next arrow, next button, showing up the weather, stock exchange, graph, and the schedule. After that, when I click the back button and the showing up messenger, calendar. Next, back. Next, back. Here is a radio broadcasting studio. I'm preparing for 5 minutes live radio news and testing this prototyping scene here. This prototyping scene is very well done. Awesome.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은 시장의 모든 가격 정보와 분석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라는 요소에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